안녕하십니까. 평택시민신문 발행인 김기수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앞서 영상에서 살펴보신 내용을 토대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평택시 역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앞서 살펴본 내용을 기본 토대로 해서 지역사회를 사회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몇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시기는 2007년 말부터 시작된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건설 경기가 이 시기까지도 계속되면서 공공과 민간의 각종 도시개발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계속적으로 필요하게 되는데, 물론 2012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1단계 공사가 착공되고 고덕 신도시 1단계 공사가 2013년 10월 착공되지만 전반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각종 개발 계획들이 지연되거나 민간 도시 개발 사업들이 소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PF, 즉 금융권으로부터 개발에 필요한 자본 조달에 매우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송명호 시장을 누르고 당선된 김선기 시장의 재임 기간인 2010년 7월부터 2014년 중반까지 브랜시티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지역사회가 큰 갈등과 혼란에 쌓이게 됩니다. 당진과의 평택항 매립지 경계 분쟁을 심의 의결하는 행자구 산하 중앙분정조정위원회의 회의가 2014년 첫 회의를 시작하고 용인과 안성 지역과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커지면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평택시가 서로 상생 발전해야 할 인근 지역인 충남 당진, 경기남부 용인, 안성 등과 지속적으로 갈등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평택항 신생 매립지 경계 분쟁은 2015년 4월 중분위 결정으로 평택항 내항 결정권을 되찾아오면서 사실상 승리하게 됐으나 당진과 충남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면서 2021년 1월에야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양 지자체의 갈등은 지속되게 되고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둘러싼 용인과 안성 등과 둘러싼 갈등 역시 이 시기에 증폭되면서 2023년 말까지 현재도 인근 지역과 평택시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송탄과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 공장들이 용인 원산면과 이동면에 들어설 예정으로 있어서 반도체 방류 폐수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평택호 수질 문제뿐 아니라 취수작물의 안전성 등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여부도 큰 논란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근 지자체와의 갈등을 국가 발전과 지역 간 상호 협력이라는 관점 속에서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야 되겠지만 평택의 지역 이익과 평택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과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한미군 평택 이전이 지연되면서 평택지원특별법이 연장되는 가운데 미군기지 공사장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과 미헌병의 횡포, 미군 범죄 등이 발생하며 향후 소파 개정 등 주한미군이 이전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강하게 제기되었던 시기였지만 우리 지역사회가 과연 얼마나 준비하고 대비했는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쌍용자동차 사태는 소위 2009년 옥새 파업 이후 노사정 대퇴합을 통해서 해고자 복직 등에 합의했지만 해고자의 복직이 지연되고 생계 문제 등으로 해고자의 자살 등이 속출하면서 국가적으로도 쌍용차 해고자 문제는 큰 관심사로 떠오르게 됩니다. 인기 가수 이효리 씨가 쌍용차 신차 티볼리 판매와 해고자 복직을 응원하면서 전 국민의 관심을 끌기도 했었죠. 해고자 복직이 지연되면서 평택 시민과 많은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던 시기이기도 했지만 다행히 2015년 노사가 해고자의 단계적 복직에 합의하면서 큰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2012년 총선과 2014년 지방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세 차례의 큰 선거가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2012년 4월 총선에서는 평택갑 선거구의 경우 집권당인 새누리당 원희철 의원이 민주당 이근홍 후보를 누르고 무난히 4선에 성공하게 됩니다만, 을 선거구의 경우 지역 3선 국회의원이었던 민주당 정장선 의원이 2011년 말 갑자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많은 후보들이 난립하고 치열하게 경쟁하게 됩니다. 예선을 뚫고 새누리당 이재영 후보와 민주당 오세훈 후보가 본선에서 격돌하게 되었는데, 새누리당 이재영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재영 후보는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가 돼 최종적으로는 징역형이 유죄가 확정돼서 2014년 7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고, 이 보궐선거에서는 정치 신인인 새누리당 유기동 후보가 불출마를 접고 다시 출마한 민주당 정장선 후보와 격돌하게 되었는데, 유기동 후보가 정장선 후보를 누르고 당선돼서 새로운 정치 지도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2014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치 신인인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새누리당 공재강 후보가 4선 정치 거물인 민주당 현역 김선기 후보를 누르고 새로운 평택시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김선기 시장은 브레인시티 추진 여부를 둘러싸고 주민과 시민사회 단체 등과 많은 갈등을 겪었고, 박사학위 논문 표절 위혹, 우재황 후보와의 단일화 실패 등 각종 악재가 덮치면서 공재강 정치 신인에게 결국 시장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공재강 시장은 브레인시티 재추진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되자 이 사업을 재추진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인근 지자체와의 갈등이 다양화되고 각종 개발 사업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지연되면서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 추진 등을 둘러싸고 시 행정과 시민사회의 갈등이 두드러졌던 시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민단체 및 시민사회와 김선기 시장이 이 시기에는 크게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가치 판단 여부를 떠나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평택시 행정당국과 시민단체 및 주민들이 소모적으로 지속적으로 갈등하는 것은 결국 긴 관점에서 본다면 지역사회의 통합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준 그러한 시기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평택시민신문 10대 뉴스를 통해서 본 평택 아카이빙 프로젝트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